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디오 집편전의 석훈입니다. 새해부터는요 라디오 집편전 시즌2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즌2 첫 번째 초대 손님은요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라는 책을 발간하신 정종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작가님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서론을 좀 짧게 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먼저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중은행에서 32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요. 생각하는 남자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서 열린생각연구소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글도 쓰고 강의를 하고 있는 생각하는 남자 정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생각하는 남자라고 하셨네요. 예. 지금 저 퇴직하고 얼마나 지나신 거예요? 그러면? 만 1년 지났죠. 1년. 23년 말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렇군요. 1년 지났는데 제가 퇴직 선배거든요. 선배님. 예. 어떠세요? 퇴직하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퇴직이라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한 2,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퇴직하고 1, 2월 달은 1월, 2월 2달 동안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곡차곡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4월 달 돼서는 혼자 그 기차라든가 버스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3, 4개월 동안 또 퇴직하는 기분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퇴직 이제 뭐 바쁘게 출근하고 막 일하고 하다가 퇴직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시점에서 완벽하게 단절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진짜 퇴직했구나라는 딱 느낌 같은 거 오는 순간 있으세요 혹시? 제가 그 퇴직하기 전부터 살짝 느꼈던 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날 이제 그 운을 다하면은 호적에 이제 어떤 그 처리가 되는 것처럼 직장이라는 것도 어느 날 오지 말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인생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그래요. 그도 이제 몇십 년 동안 다니던 회사 그 간판도 옛날에는 저게 우리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대면대면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으로 치면 옛날 애인을 만나갔던 것처럼 반가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슬픈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가더라고요. 복잡한 감정이 좀 들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만뒀으면 저 회사 망해야 될 텐데 망하는 거 없이 더 잘 나가는 그런 걸 보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통사하는 얘기면서 좀 망하려고 하는 회사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안 망하는 거라서 이제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다 열심히 하니까 물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말씀해주시는 정종욱 작가님은 저하고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이제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청년 시대 때부터 이렇게 인연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맨날 붙어서 같이 살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좀 기분도 묘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야, 이렇게 세월이 지났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고요.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자님이 이제 오늘 저희 프로그램이 책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책을 쓰셨거든요. 책 제목이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라는 책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책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 책 제목에 이제 부제가 같이 있습니다. 부제가 아이디어는 생각의 열매. 결국은 이제 책 제목과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은 처음에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제목만 봐도 네.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감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아이디어는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물이기 때문에 이 책은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자기 개발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게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요? 부제가 아이디어에 관한 생각의 열매, 아이디어는 생각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책 얘기는 좀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다음에 해보는 걸로 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님이 그 전에 이제 다니던 직장 32년을 근무하셨어요. 야, 32년 길어, 그죠? 근데 근무하시면서 그 많은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정말 긴 여정인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을 얘기해달라 그러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91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라든가 이런 것들 거치면서 또 IMF 같은 것도 겪었고 금융의 벽동기에 이제 이렇게 은행을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지방에 근무했고 30년 중에 한 20년을 이제 본부에서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뜻을 펼치고 있었던 것들은 이제 팀장 시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 예. 부장이라는 직책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실무자들이 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든가 열정 이런 것들은 팀장 시절이었다. 허리 역할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이 가장 인상에 남고 그때 한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뭐 브랜드라든가 네이밍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그래도 어떤 한 역할을 하고 팀장을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알만한 거. 우리 지금 그 BI라고도 할 수 있고 CI라고도 할 수 있는 예.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는 그것이 제가 팀장 시절에 뭐 컨설팅도 하기도 했지만 저도 직접 네이밍을 하고 장명을 하면서 금융의 모든 순간이라면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주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여기저기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금융의 모든 예, 순간. 모든 순간. 아, 그래요. 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 좋네요. 그런 기억이 이제 제일 강력하게 남는 게 중간 관리자, 팀장 그렇죠. 이때가 순간 기억에 제일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긴 동역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창업을 하셨는데 열린 생각 연구소라는 걸 만드셨네요. 그렇죠? 네.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 12월 달에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재정비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사 다닐 때도 보면은 주변에서 뭐 아이디어가 많다든가 어떤 뭐 기획력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들도 있었는데요. 그에 같은 선상으로 이러한 고민들을 제일 먼저 이제 책을 써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책을 쓰다 보니까 제 진로에 대한 또 고민을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열린 생각을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이밍 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결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열린 생각 연구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어떤 일을 추구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얘기할 때 열린 마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들 많이 합니다. 오픈 그렇죠. 마인드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소통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제 과학화되고 이제 어떤 IT화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 의존하다 보니까 뭔가를 찾으려면 인터넷부터 찾게 되고 뭔가를 기억하고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린 마음의 어떤 그거는 이제 감성적인 거라면 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생각 쪽이겠다. 직접 그쪽 시장을 좀 제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작가님 프로필을 쭉 봤어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띄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프로필에 KCS다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KCS.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게 K-팝, 그렇죠? 네, 네. K-걸처 네. 뭐 이런 건데 KCS, 그러니까 코리안 CS 이런 거 같은 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KCS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PD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K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제 한국산이라는 뜻으로 이제 약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 K-팝이니 K-컬처니 뭐 K-푸드 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이 책에서 제가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도 이 KCS라는 말을 좀 문서화시키고 공식화돼서 내가 만든 신조어를 널리 알리고 싶었던 게 이 책을 쓰게 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 이게 핵심. 핵심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하게 됐던 계기가 모든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뭐 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고객들이 와서 어떤 얘기할 때 그걸 이제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체가 뭐 바람직한 용어라는 거나 자체보다도 그 민원의 가장 주된 요인들이 거기 구성원들의 어떤 뭐 태도라든가 그것도 좋지만은 전문성이 미흡해서 많은 부분들이 고객들한테 신뢰를 잃고 불편을 끼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원인 분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CS라는 개념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네네. KCX란 말을 최초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만들어내신 네, 단어가 네, 네, 되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CS는 고객 만족의 개념이고 거기에다가 K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개념이 있고 그거를 이제 널리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예, 좋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KCS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을 때가 23년도 그 회사 내에서 이제 이사회 보고 때 KCS를 얘기하니까 그 사회 이사님께서도 KCS가 너무 어거지가 아니냐 뭐 이런 CS 자다가 왜 K를 붙였냐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예. 우리가 CS다라면은 이게 우리 공급자 중심으로 기업들이 고객들을 뭐 판매하고 마케팅할 때 고객 서비스 영어로 치면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의 약자였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학계 이런 데서 이제 발전이 되면서 커스터머 서비스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만족이라는 단어로 갖고 그렇죠. 만족에서 더 우리가 이제 그 성숙기를 거치면서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은 애쓰면서도 이제 서프라이즈를 썼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소비자 학회라든가 CS 쪽에서 쓰는 강사분들이 쓰는 용어였었는데 예. 이거는 공급자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CS 개념이지 소비자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고객들은 변했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과 같은 CS 개념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CS지만은 주체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커스터머 C는 고객이 쓰는데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로 바꿨습니다. 아, 그 다른 시 네네네. 컨슈머. 고객보다 소비자가 더 큰 확장된 개념이죠. 통상 보면 기업들이 얘기할 때 고객과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한정된 고객과 주주에 대한 이익이 극대화했는데 예. 컨슈머 소비자라는 것은 더 우리 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주체를 바꿨고 또 S자는 어떻게 바꿨냐면 그분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이프 가드라고 제가 이렇게 명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뜻하는데 그 보호는 프로텍션이라는 말을 이제 관용적 표현으로 쓰지만 우리가 영어에서 보면 세이프 가드라는 말도 보호라는 뜻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고객 만족이 아니라 그분들이 불안전 판매라든가 그분들이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보호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KCS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네. 야, 그렇군요. 이게 학계에서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무를 하면서 직접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부딪히면서 이제 생각해낸 아이디어라 그런지 그렇죠. 예. 예, 훨씬 더 현실감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느낌을 딱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게 저도 공부를 이쪽 마케팅 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고객과 어떤 회사의 접점을 두다가 지금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까지 이제 CS가 확장이 되고 뭐 그런 점점점 확장이 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흐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컨슈머 세이프 가드
그 약재죠.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제가 책을 꼼꼼히 읽지를 못해서. 아, 네, 책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괜찮다. 한번 이런 개념을 한번 계속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KCS라는 단어를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궁금하시죠? 네, 궁금한데요. 한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KCS라는 개념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엉뚱한 사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챗GPT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나온 개념이다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아직 깊숙이 이제 찾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의 저자가 제안한 개념이다라는 데까지는 알더라고요. 근데 엉뚱한 저자 얘기를 그래요?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작가님 책임하에. 제가 이거를 이 관련해서 이제 뭐 에피소드를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를 특허를 내려고 여기 대정권에 이제 특허청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내가 KCS라는 말을 창시를 했는데 특허를 한번 내고 싶다니까 하는 얘기가 답변이 특허라는 거는 이제 그 권리를 사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떤 뭐 경제적이라든가 금전적으로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재산권을 유지해 주는 건데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널리 알리기 한 거라면은 빨리 선점적으로 문서화 시켜서 알려야 그게 선점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책자에 쓰면서 가장 큰 게 문서화 시키고 싶다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도 몇 번 기고를 했었고 이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우리 KCS 그 조회를 해보니까 저 농민신문에도 실렸던 것 같아요. 그죠? KCS라는 개념.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KCS라는 거를 이 책에다가도 쓰셨는데 아까 책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제목이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입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책 내용은 말고 제목만 갖고서 얘기를 하자면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책 쓸 때 이게 이제 제목을 먼저 잡느냐 아니면 이제 내용을 쓰고 나서 그 중에 가장 키워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책 제목을 잡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내용을 쑥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제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가장 우리가 이제 전통적이기도 하고 좀 색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당초에는 이제 꼭 꼬리를 꼬르면 생각이라 해서 꽃고생으로도 갈까를 생각했었는데 꽃고생. 그 팽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돌려주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뭐 나무 덩어리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누군가가 이렇게 에너지를 넣어주고 돌려줬을 때만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니까 의인화를 시켰던 거죠.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자전거도 혼자 있을 때는 넘어가지만 누군가 페달을 밟아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팽이도 그냥 나무의 어떤 게 조그만의 어떤 토막이지만은 거기다 이렇게 뭔가를 조각을 해주고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그때가 이제 생명력을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인화 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좋은 생각들도 꺼내놔야지 그게 이제 창작물이 되고 아이디어 되는 것처럼 그런 뜻에서 팽이를 돌리자는 뜻으로. 팽이를 돌리자는 뜻으로. 근데 팽이만 생각하면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 팽이는 멈추고 싶을 것 같은데요. 하도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주차냐 정차라는 개념을 봤을 때 5분 이내에 서 있으면 그냥 정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좀 그 이상 가면 주차 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 쉬어, 열중 쉬어, 차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열 중에 쉬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팽이도 쉬고는 싶겠죠.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쉴 수가 있겠지만 이 팽이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의지대로 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팽이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네가 넘어져서 쉬고 뭐 쉬었다 가도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네가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되지만 네가 그를 자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거를 수용해라. 뭐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철학적인 의미까지. 그렇군요.
그렇게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아,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좀 저 여쭤봤고요. 이 책을 좀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시면서 이 저 얼마나 걸렸습니까? 책 쓰시는 게 한 1, 2년 걸렸나요? 뭐 퇴직하고 나서 준비를 했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사진들이라든가 이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이렇게도 그럴 것 인식할 수가 같아요. 있는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전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부분들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쭉 보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금방 연상도 되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봤을 때는 오랫동안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거는 이제 3, 4월 달에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를 고민할 때 그때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쓴 거는 이제 5월 달부터 제가 9월, 10월 초까지 한 5, 6개월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작년에.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대나무가 뭐 비온 이후에 죽순이 자라는 것처럼 이게 책을 쓰기 위한 여러 자료 준비가 이렇게 미리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6개월 정도 걸렸다 말씀하셨는데 뭐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뭐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근거라든지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 책을 쓰시면서 가장 중점을 둔 어떤 뭐 메시지랄까 독자들한테 꼭 이 얘기는 좀 전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꼭 이 질문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책 읽기 할 때 그 F형 독서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F형? F형. 독서. 우리가 이제 뭐죠? 대문자로 스페링 F자를 보면은 위에 길게 쓰고 두 번째가 이렇게 짧게 쓰고 내려 쓰면 이게 F자가 예. 책 한 페이지를 볼 때 앞에 두세 줄은 끝까지 보고 그다음에 서너 줄은 한 반 정도 보다가 그냥 쭉 내려와서 별 얘기 없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 책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뭐 설렁설렁 하다 보면 정독이라는 게 사실 좀 쉽지도 않아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책 내용을 볼 때 이렇게 F자형으로 본다는 이런 그 독서가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책을 보면은 조금 허접할 수 있고 아니면 정종욱이라는 사람의 어떤 자서전 성격 같다는 얘기를 남들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초질관 그 전문성을 강조했습니다. 아, 전문성. 그래요? 그게 결국은 자기 개발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도 예. 우리가 이제 의대를 가면은 그 6년을 공부를 하면 이제 일반의 자격증이 생기는 것이고 예. 그때부터 나와서 뭐 의원이라고 이제 전문 그 진료 과목은 못 두고서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일반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 과정, 전공의를 거쳐서 전문의가 돼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진료 과목을 내걸고 이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모든 것들은 자기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댄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 그 순간순간 제 삶이던 업무에서 봤을 때 모든 것들은 고민해서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있을까, 뭔가 변화시킬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책 내용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66개 꼭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66개 꼭지 중에도 보면 한 꼭지 안에 두세 곡씩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아이디어는 결국은 전부 다 스터디하자, 마스터가 되자, 프로페셔널이 되자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강조한 게 이 책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이제 본인의 어떤 살아온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인생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쓴 책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작가님 의도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간 중간에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자기 개발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조금 더 이걸 책을 읽는 독자가 이제 좀 새로운 길을 좀 새로운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차근차근 읽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이 꼭지 한번 읽고 관심 들면 여기 한번 읽고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본인의 이제 모든 걸 털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내가 이제 느꼈던 생각이라든지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꼼꼼히. 근데 이런 그때에 느끼고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털고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나 느낌이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느낌이나 이런 어떤 문장, 우리가 이제 책을 쓸 때 문장력이나 뭐 문필력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뭐 그 텍스트화 시키는 거는 책을 쓰기로 한 다음에 이제 그 나름 이제 다시 구성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이라든가 어떤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을 남겨놨던 거에다가 이렇게 살을 붙이고 거기다 이제 힘을 실어주고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목차를 한번 쫙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목차가 제일 관찰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기획, 섬김 얘기도 나오고 소통 뭐 이런 키워드가 쭉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또는 느꼈었던 아이디어를 이렇게 챕터별로 이렇게 묶었는데, 이게 이제 내가 살아온 삶하고 내가 겪어온 내가 이제 지나온 커리어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자기 소개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 관심이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뭐 과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되면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떤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질문을 하게 되고, 그렇죠. 또 질문하게 되다 보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 저렇게 정리해볼까 관점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모든 관심과 관찰과 질문과 이 관점들이 아이디어의 그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제 융합되고 뭔가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혔을 때 이제 글이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찰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구성 자체가 관찰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 고객, 창의, 소통 나왔는데,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 만드는 거다 제가 비교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려면 이건 먹어도 되는 것들인지 어떤 맛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기획은 어떤 거냐면은 이번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생각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분한테 이거를 그 고객가 어떤 분한테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 것인지. 그래서 고객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얘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늘 먹던 음식보다는 오늘은 어떤 게 스페셜 음식인지 좀 창의력으로 특식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창의력이었었고. 나머지 부분이 소통이 뭡니까? 음식을 먹는 시간이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책 구성 자체가 요즘 이제 뭐 음식 프로가 많은 것처럼 쭉 먹는 거랑 셰프하고 조리 과정 이렇게 이제 담아나는 과정, 요거를 이렇게 이제 책 구성을 해서 그때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흥미진진합니다. 저희가 책에 대해서 책 내용을 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볼 텐데, 그 전에 책 내용으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신청을 해주신 신청곡이 있습니다. 신청곡이 뭐냐면 강혜연 씨가 부르는 디스코라는 음악이거든요. 일단 이 음악을 먼저 듣고 이 음악이 얽힌 얘기도 좀 하고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한번 음악 듣겠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노래 연극 뽑아봐. 최신곡이 아니라도 모를 사람 하나 없어. 분위기 처진다 싶을 때면 신나는 디스코. 손가락을 바짝 들고 온 세상을 찔러봐. 오늘 밤엔 디스코.
뛰고 달려도 그 자린 건 네 잘못이 아니야. 처음부터 쳇바퀴는 네 무대가 아닌 거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을 때면 신나는 디스코. 전부 내게 활짝 펴고 온 세상을 날아봐. 오늘 밤엔 디스코 꿀꿀한 건 못 참아. 여왕이 될지 하녀가 될지 네가 선택하는 거야. Everybody disco. 오늘 밤은 오늘뿐. 아차하다 설마하다 예쁜 시절 다 간다. 디스코. 디스코. Everybody disco. 오늘 밤엔 디스코. Everybody disco. 예, 음악 들었습니다. 디스코 강혜연 씨가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저 음악은 신나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셨구나. 예. 이게 디스코풍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궁금합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뭡니까? 노래 제목 바나 좀 더 음악적인 디스코, 예. 좀 팝송 이렇게 들리지만은 예.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트롯 쪽에서 아, 경연곡에 나왔던 그래요. 곡입니다. 아, 트로트의 어떤 느낌이 가미가 네, 돼 있는 네, 거 네, 같아요. 네, 네. 들으니까. 아, 예, 작년 요 1월쯤에 예. 그 종합 편성 채널인 MBN에서 이제 현역 가왕이라고 아, 그때 이제 경연했을 때 예. 신곡 미션으로 음. 제가 좋아하는 강혜연 가수가 이제 신곡으로 불렀던 건데 예, 예. 그 방송을 보면서 갑자기 또 제가 이거 뭔가 하나 저한테 또 갑자기 뭐가 왔어요?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평상시에 제가 이제 예. 디스코라는 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언어의 유희라든가 할 때 보면은 예. 이것은 코다가 영어로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 답은 디스코. 아, 디스 이스 코. 디스 이스 코. 디스코. 근데 이건 코가 아니야. 예. 이것은 이코노. 이 코너. 이코노.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왔던 TV 브라운관 이름인데 예.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다시 코네 도르코. 도르코. 이게 면도 아재 말입니다. 개그네요. 아재 개그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디스코 나왔길래 그 영상 밑에다가 제가 그 댓글로 예. 우리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수님 그 강혜연 씨의 영상 네, 아래다가 네, 네, 댓글 네. 달으셨다고요? 네, 네, 네. 예, 예. 거기다가 이 디스코 풍의 안무가 좋은데 거기다가 음. 한번 손으로 음. 코를 이렇게 지적하는 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댓글을 달았다. 좀 오지랖이 넓은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2, 3주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지나다가 그 2월 말인가 3월 초에 우연찮게 보니까 예. 그 공시 이제 안무는 그대로 가고 그 쇼츠라는 그 예, 영상으로 30초짜리 영상으로 예. 코를 이제 가리키는 게 영상에 올라왔어요. 아니 이 가수가 이렇게 그 동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강의 쇼츠 해보면은 예. 그 댓글이 사람들이 뭐라고 다니면은 많은 이제 그 분들 피드백을 이것은 코, 우리 코 수술협회 로고송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강혜연 쩔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올라오니까. 우리 작가님의 안무가 네네네. 당첨이 된 거네요. 네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제 접했던 것들을 바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해도 안무가 바뀌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강혜연 씨의 디스코를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책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우리 정종욱 작가님의 팽이는 멈추고 싶을까 부제로 아이디어는 생각의 열매라는 책을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고요. 벌써 시간이 뭐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책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1부하고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저 책의 내용을 좀 중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2부로 넘기는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하겠습니다. 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정말 수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충 보다 보니까 뭐 연날리기 이론이나 뭐 실크로드나 뭐 여러 가지 독창적인 개념 그리고 창의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눈에 딱 띄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야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370, 320, 0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유추를 해도 유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봐서 알고는 있는데 작가님한테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 명함에도 370, 320, 03이라고 가지고 다니는데 명함 그러니까 벌써 눈치채시는 청취자분들은 뭐 예. 벌써 눈치채셨겠습니다만 명함에 그래서 예. 제 이름입니다. 제가 이제 제 이름이라고요? 네, 제 숫자형 이름입니다. 어허. 많은 분들이 뭐 영문형 이름이라든가 뭐 한문이라든가 한글로 쓰겠지만은 저는 370, 320, 03도 제 숫자형 이름인데요. 여기에 이제 나온 어떤 뭐 배경이랄까 이제 그걸 보면은 제 이름을 수만 번 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흘림체로 휘갈려 쓰다 보면 정자를 쓰면은 37이 3이 지으시고 7이 이게 기억 받침 기억으로 되고 밑에다가 0을 갖다 놓으면 정자가 보이실 겁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잠깐만 고민해 주시면 종자는 3 쓰고 2자를 쓰고 밑에다가 0을 쓰면 3이 지으시고 2가 이렇게 휘갈려 썼을 때 이제 5자 여기 되고 예. 욱이 되고 그다음에 욱자는 03을 내려 쓰면 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30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네, 책에 소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 신고할 때도 필명을 370, 320으로 저작권 그쪽으로 등록을 하려고 쓰는데 예. 실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실명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숫자로 이름을 쓸 수 있어서 뭐 좀 특이한거나 뭐 재밌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업무할 때도 이렇게 이제 제가 암호처럼 이렇게 뭐 어디 사인해서 보낼 때 이렇게 이제 뭐 사용해도 했었고 제가 심지어는 제가 지금 계좌번호도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계좌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우리가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번호의 가운데 4자리를 이제 자기가 쓸 수 있게 나만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전화번호 4자리씩들을 8개를 많이 넣습니다. 많이 하죠. 010 빼고 뒤에 4개를 많이 넣는데 저는 요거 370, 320, 03이 마침 8자리길래 요거를 나눠서 3703-2003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 370-320-03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도 입금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그거 좋네요. 공식적으로 계좌에는 3703-2003 4개로 나오지만은 제가 나만의 어디 가서 설명할 때는 370-320-03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쭉 보다 보니까 합격 사과 얘기가 나와요. 엄청 유명하죠. 합격 사과가 뭐 시험에 어디에서 많이 팔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색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합격 사과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 지역에도 이제 사과가 많이 나오고 홍성 지역도 이제 사과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많죠. 이 합격 사과의 유래가 이제 일본에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91년도에 기록적인 태풍이 와서 그 사과 주 산지에 한 90% 이상 되는 사과들이 가을철에 이제 떨어졌답니다. 근데 남아 있는 게 한 10% 정도 됐을 때 그때 그 농가에서 젊은 분이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남들은 시름에 빠져 있을 때 그러면 저거 안 떨어진 놈들은 얼마나 강할까 거기에 차관점을 둬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20시철이다 보니까 그럼 저 사과를 따서 그런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생명력 있는 사과니까는 수험생들한테 팔면은 스토리텔링이 돼서 시험에서도 안 떨어지는 안 떨어지는 사과. 안 떨어지는. 그렇죠. 안 떨어지는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유명한 여기까지 얘기가 유명한 거죠. 얘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내용인데 저는 예. 여기서 이제 새롭게 접근한 게 이것도 저만의 이제 아이디어인데 예. 우리가 떨어지다는 표현이 국어 표준문 사전에 보면 몇 가지의 뜻이 있겠습니까? 떨어지다. 예. 떨어지다. 글쎄요. 당장 언뜻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있긴 할 것 네. 같은데. 뭐 27가지 정말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예. 이제 뭐 예. 그 빗방울이 위에서 떨어지다. 그렇죠. 그다음에 떨어지는 뭐 거. 감기가 떨어지다. 이게 떨어지는 물리적인 예, 거하고 예, 감기가 예. 떨어지다고 예, 예, 하죠. 그렇게도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성이 적에게 떨어지다. 함락되다. 예, 함락되다 떨어지다. 얘기할 때. 뭐 그다음에 숨이 끊어지다 할 때도 숨이 떨어지다고 숨 떨어지다 얘기해요. 얘기해요. 그게 뜻이 많다 보니까 예. 저는 여기에 착안을 둔 게 그러면 그 떨어지는 사과를 가지고 이걸 시험에다 연결시켰다는 얘기는 우리가 떨어지다는 거 보면 시험이나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거를 접목을 시켰는데 그러면 감기 안 떨어지겠다고 기도할 때도 사과를 갖다 놓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떨어지다는 단어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저기 막 성을 넘어올라 했는데 저기 안 떨어지는 사과 쓰니까 사과를 갖다 놓고서는 저기에게 안 넘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그 거잖아요. 이상하죠. 예.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똑같이 떨어지다는 단어를 가지고 시험에서 떨어지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사과가 말려서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다른 뜻인데 예. 이 음차만 갖다라 음만 갖다라 가지고 인용하는 거는 마케팅으로서의 관점 거기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니까 아니더라. 예.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두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떨어지다는 말은 많은 것 중에서 굳이 얘기하면은 치과 환자한테 뭐 내과 치료약을 줄 수 있다는 걸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똑같은 약이지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예. 그런 식으로 좀 넌센스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비밀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작가님이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여기까지 생각하면 나는 그걸 좀 비틀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뭐 아이디어를 좀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시간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내용의 반의 반도 못했어요. 여기서요 1부를 좀 마무리를 하고 2부에서 뵙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이 이제 쭉 재밌는 이야기도 많고 숨겨진 이야기도 많은데 2부에서 듣는 걸로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 1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로제 아파트 듣겠습니다.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아파트 kissy face sent to your phone, but I'm trying to kiss your lips for real.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아파트 It's whatever you like. Turn this apatit into a club. I'm talking drink, dance, smoke, freak, party all night. Come on, come back, girl, what's up?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get you,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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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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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Just meet me just meet me at the just meet me at the 널 위한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 안던 너의 손